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은 망하지 않았어. 미주망입니다. 오늘은 어제 올려드렸던 뉴스 읽기 시간 9월 20일자 또 뉴스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조회수가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많이 나와서도 있지만 뉴스 같이 읽으면서 그날 하루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네, 오늘자 경제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보면은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공원에서도 로봇이 배달을 한다는 기사를 냈네요. 어, 사실 영통구 광교 호수공원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광교 호수공원 가보면은 사실 로봇이 배달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조건인 것 같아요. 길이 이제 호수 따라서 쭉 있고 이래가지고 저도 종종 가는데 로봇이 배달한다. 어떻게 보면은 배달 그 기사분들이나 이런 안전 문제, 사실 배달이 너무 치열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안전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로봇으로 할 수 있으면은 안전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이 줄기는 할 것 같아요. 뭐 그게 일단 근데 사람의 직업이 없어지는 부분도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일단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네요. 로봇이 알아서 찾아가고 음식을 넘기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식을 배달을 한다기보다 음식을 그냥 건네주는 형태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로봇이 삶으로 점점 침투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로봇 관련주들도 많이 상승하긴 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은행 예대 금리차 빅5 중 농협이 최대고 인터넷 은행은 토스가 최대다. 요새는 예대금리 차가 이제 공시가 되면서 이게 은행들을 쭉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대금리 차가 크면은 또 은행에서는 신경을 써서 또 예대금리를 줄이려고 할 것 같은데, 음, 이게 비교지표로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기는 하네요. 취급하는 상품의 포트폴리오가 분명히 다를 거긴 한데 예대금리 차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수치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가 과연 유의미한 지표냐라고 하는 거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또 다른 재미나 보이는 뉴스가 뭐 있을까요? 글로벌 에너지 핵심 기업 중 한국은 세 곳뿐. 톱 77개 중에 한국 기업이 단 3개라고 하는데 들어간 기업이 SK, 한전, GS 칼텍스네요. 보면은 중국이 오히려 글로벌 에너지 분야 기업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국, 사실 뭐 영국부터 한국, 캐나다 이렇게는 사실 그 아래로는 다 숫자가 비슷한데 SK 에너지, SK 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중국이 2조 달러, 이게 개별 기업이 어딘지 좀 궁금하네요. 개별 기업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에너지 분야도 워낙 최근에 ESG 이런 게 부각이 되면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에너지 기업에 대한 육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9,000원에 임박했다. 무서운 금추. 이거는 김장철 될 때마다 배추 가격 오른다는 항상 올라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배추 코인 같은 게 있으면은 이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다른 거 다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김장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배추 가격이 오르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다 보니까 김치만큼은 포기 못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배추값이 오르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아마 정부에서 또 이제 배추를 시장에 풀고 가격 조정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약간 생필품, 필수품이죠. 어떻게 보면 김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전체적인 물가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외환 위기냐 금융 위기냐
수요일 금통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 그쵸. 지금 FOMC, 미국 FOMC 회의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이라고 해서 안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또 이거를 따라가자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나 이런 거에 비율이 너무 높은데, 그러면은 금리 올리면은, 그거는 진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있고, 사실 환율도 지금 1,400원대까지 계속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외환보유고를 투입을 하면서 1,400원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또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이제 97년, 98년도와 현재는 외환보유고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 다르다곤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IMF라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 하는 총재가 지난달 금통위 직후에는 기준금리를 25bp씩만 올리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르자 일각에서는 빅스텝으로 대응해야 한다. 빅스텝이라 하면 0.5b포인트 상승을 하는 건데, 한미 금리 역전 폭이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빅스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이러한 시선이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여기도 나오지만, 금통위가 빅스텝을 할 경우 좋지 않은 경기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가계부채 얘기가 당연히 나오네요. 올해 2분기 말 기준 187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있는데, 가구당 평균 이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자가 너무 세져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넌센스고 어떻게 보면 진짜 설상가상, 뭐가 답인지 사실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장의 흐름대로 두는 것만이 답인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과연 금융당국의 대응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짐 로저스, 우량주도 위험한 약세장이 온다. 짐 로저스는 사실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항상 끝이 됐다, 끝이다, 이제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 조지 소로스인가 그게? 저도 헷갈리는데, 짐 로저스가 우즈베키스탄을 새로운 투자처로 포인트를 했다고 하는데, 우즈베키스탄 시장, 한국에 대해서도 매력적인 투자처 DMZ마저 열린다. 이분은 항상 북한과의 이런 그 경제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한국의 주가가 훨씬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먼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채널명처럼 미국 주식은 망하지 않는다 라는 믿음으로 미국 주식에 꾸준히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재미나 보이는 뉴스가 슈즈 이특을 만났네요. 사우디 공주가. 최근에 SM 주가도 정말 그 이수만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라이크 기획인가요? 거기를 이제 SM과 분리를 시킨다는 발표를 하면서 SM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K-팝이 상당히 진짜 힘이 있다, 우리만의 컨텐츠가 있다, 세계 시장에서 통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반등장에도 맥모춤 반도체 2달 만에 8만 닉스. 네, 5만 전자와 8만 닉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사실 하이닉스 처음에 10만원 깨질 때만 해도 이거는 너무 기업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다, 이런 말이 있어서 실제로 투자 진행하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가볍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시장 전망이 어둡다. 근데 반도체는 제가 알기로 2분기를 앞서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내년 지금 보면은 9월이니까 내년 3월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내년 초에 업황이 바닥을 찍고 또 반등이 오지 않을까, 디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LG 엔솔이 CATL을 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기술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국과 한국은 경쟁 상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배터리 같이 뭔가 첨단 분야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이 잘 나가면 좋겠네요. 지금 한번 한 페이지는 다 봤는데 다음 페이지로 새로 고침해서 한번 더 볼게요. 신라젠 바이오주 많이 투자들 하시나요? 저는 바이오주는 거의 안 하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임상에 뭐 따라가지고 너무 그게 차이가 커서 잘 모르고 있고. 세계 최대 주 4일 근무제 실험. 와,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주 4일 근무제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회사가 재택근무는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 1회 정도만 필수 사무실 출근이고, 나머지 그 일정은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 4일 근무제는 또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빼봐라 달러 예금 등資産 환율 1450원까지 열어놔야. 와, 이게 정말 현실이 된다면은 진짜 외환당국도 골치가 아플 거고 금융당국도 골치가 아플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진짜 단기적으로는 1400, 지금 사실 1300 넘으면서도, 에이 1350? 에이 1360? 70? 80? 지금은 사실 1400도 한번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당국이 개입으로 인해서 1400선이 막혀 있지만 충분히 넘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시적으로 1420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환율, 저도 미국 주식 하면서 달러로 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놓은 거는 괜찮은데 추가로 뭔가를 사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환율도 뭔가 안정을 찾고 미국 주식도 오르고, 환율이 떨어진 만큼 또 올라줘야 되니까요. 미국 주식도 오르고 하면은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가볍게 읽어본 오늘의 경제 뉴스 함께 읽어봤고요. 구독자분이 한 분 추가돼서 지금 두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두 분께 또 계속해서 한번 영상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9월 20일자 오후 7시 30분 경제뉴스 읽기 시간에 미국 주식은 망하지 않았어, 미주 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